안녕하십니까. 낚시가 쉬워지는 입질톡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낚싯대 만드는 최스텝 최강일이고요. 요즘 날씨 너무 덥죠. 진짜 낚시를 하기에는 너무 좀 망설여지는 날씨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시원한 데 앉아서 유튜브 보면서 낚시 준비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한 달 뒤에 열릴 쭈꾸미 낚시 조항 미리 예측해보기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아니, 미래의 조항이 예측이 가능하냐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 자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선상 낚시를 오래 다니면서 와, 이거 진짜 일리가 있다 싶었던 데이터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기상이 있겠죠. 배 타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죠. 오늘은 물이 뒤집히고 뻘물이 지고 바람이 터지고 너울이 높아서 물고기가 안 나온다. 제가 가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영역 밖에 기상 요인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다음은 배에서 발생된 요인들도 있죠. 선장님의 노하우, 포인트 선정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또 배에서 어떻게 포인트에 진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두가 내지는 선미가 더 좋은 조항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정해진 고기를 낚는다고 했을 때, 즉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폭발할 때 생기는 일들 말이죠. 쭈갑 시즌에 배 떠 있는 거 보면 정말 눈 돌아가죠. 좋게 말하면 장관이지만 정말 그 많은 배들이 바닥을 훑고 다닌다는 얘기는 그만큼 조항이 점점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반대로 작년 9월, 10월에 있었던 다운샷 이야기를 하자면요, 10월 넘어서까지 인천권에서는 그 마리수는 떨어지지만 이제 큰 씨알에 쭈꾸미를 낚기 위해서 약간 관성처럼 계속 쭈꾸미 배들이 거의 대부분 나갔거든요. 그런데 쭈꾸미 배 일색인 그 와중에 몇몇 배들이 광어 다운샷을 나갔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들 나가면 정말 100수, 200수 정말 무시무시하게 광어를 낚았거든요. 이런 수요에 의해서도 조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사실 이 수요, 기상 이런 거 배제하고요,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많은 낚시인들이 바다로 나간다는 게 이제 수요가 점점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결국엔 공급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의 개체수, 즉 이 공급이 인위적으로 조정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바로 방류 사업 관련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 대열의 국가들은 지속적이고 명확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데요. 이 방류량도 당연히 우리 국민 모두가 열람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직접 다 서칭을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먼저 쭈꾸미 갑오징어에 앞서서 제가 이 데이터를 예전부터 많이 봐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크게 느꼈던 에피소드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실제로 2000년도에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입질톡 카페에서 게시글로 한번 공유를 했던 내용입니다. 2020년 제가 참돔 타이라바 낚시를 여름철에 꽤 많이 다녔어요. 이유는 그 해에 참돔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막 낚시를 시작하셨거나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께서는 모르실 수 있으나, 참돔 낚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오랫동안 즐겨오셨던 분들께서는 특정 몇 년 전쯤에 참돔이 정말 많이 나왔던 해가 있었는데 하고 공감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2020년입니다. 그렇게 정말 풍성한 시즌을 마무리하고 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진짜 기온이 상승해 가면서 참돔 마리수가 폭발한 걸까? 앞으로는 인천 앞바다에서 시간배로 우럭 낚시를 할 게 아니고 참돔 낚시를 할 때가 오진 않을까?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선상 낚시를 즐기면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뭔가 변화가 있었던 적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류 자료까지 접근하게 되었고,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2019년, 즉 제가 20년도에 낚시를 했다 했잖아요. 그 전년도의 참돔 방류량이 그 전전년도의 방류량보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던 거예요. 낚시터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소위 말하는 방류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참돔이 단년생은 아니지만 확실히 의미가 있을 정도로 방류량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2배가 늘어났거든요. 이런 현상은 분명히 2020년도 1년 뒤에 참돔이 폭발한 거랑 어느 정도 개연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냐면은 20년도에 제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신세계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장비를 어마어마하게 질렀거든요. 21년도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21년도 야심차게 더 많은 출조를 하면서 더 많은 곳에 다니면서 뭔가 더 아쉬움만 짙었거든요. 22년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방류량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19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방류가 늘었던 것이 다시 20년, 21년, 그리고 22년까지 다시 이전으로 회귀함을 넘어서서
더 방류량이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공적으로 방류를 해서 개체수를 늘리는 것과 또 그 개체들이 자연적으로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9년에 폭발적으로 개체수를 투입을 한 뒤에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고 싶어서 방류량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일 수 있겠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처럼 뭔가 갑작스러운 변곡점 역할을 하는 방류의 증가는 확실히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는 조항과 연관이 있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쭈꾸미로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연생 참돔과 달리 쭈꾸미는 단연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바다에 나가서 낚았던 쭈꾸미들이 정말 머리가 주먹만한 쭈꾸미들도 있었거든요. 얘네들이 과연 1년 커서 이렇게 될까 싶기는 했어요. 아무튼 이 단연생이라는 특징과 그리고 이제 참돔과 같이 어느 정도 움직임의 범위가 넓지 않다라는 이런 쭈꾸미의 특성상 개인적으로는 방류의 양이 조항과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공급을 통해서 미래의 조항을 예측해보자는 거죠. 먼저 표를 보시면 쭈꾸미 방류량은 2018년 155만 마리부터 시작해서 2022년 약 218만 마리까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참돔과는 확실히 다른 추세죠.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작년 2022년 쭈꾸미 낚시 어떠셨나요? 사실 조금 재미가 없었다 싶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매년 10%씩 방류량이 늘었던 반면 21년 기준 방류량은 전년 대비 3% 증가에 그칩니다. 쭈꾸미 낚시를 위한 낚싯배들과 낚시인이 늘어나는 속도를 고려할 때 확실히 좀 방류량이 늘어난 게 아쉬울 수 있겠다 싶은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2022년 방류량이 약 218만 마리로 다시 전년 대비 12% 거의 22만 마리나 늘어난 만큼 쭈꾸미 낚시를 기다리시는 분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다음 자료를 보면 조금 갸우뚱할 수 있는데요. 이 자료들이 단순히 몇만 마리 방류했다라고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어느 관할 구역에서 어디에 얼마를 방류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표를 보시면 충남이 압도적인 방류량을 보이는데요. 여기 경기도도 나와 있는데 여기가 궁평항 쪽이거든요. 뭐 대부도 위쪽이나 오이도 쪽이라면은 인천하고 어느 정도 엮어보겠지만 좀 내려오면 사실 여기선 당진이니까 충남이랑 마리수를 같이 엮인다고 하면은 충남 경기가 22년 전체 방류량의 43%나 차지합니다. 충남이 쭈꾸미의 메카인 이유는 잘 자라는 서식 환경이라서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방류하기 때문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음 인천도 거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방류량을 보이는데요. 다음 전북, 전남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느 지역은 소폭 상승 내지는 줄어든 지역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어느 지역 하나가 폭발적으로 쭈꾸미 방류를 늘렸습니다. 먼저 위에서부터 내려가자면은 인천의 경우 약 52만 마리를 방류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전년도에는 45만 마리 정도를 방류했으니까 약 15%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뜯어보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전년도에 경기도에서 15만 마리 정도를 방류했는데 이 중 10만 마리 정도가 안산, 시흥, 즉 인천하고 인접한 권에서 방류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당진 쪽하고 엮이는 그런 곳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모았을 때 그전년에는 약 55만 마리였는데 작년에 52만 마리로 오히려 방류량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충남으로 내려와 보죠. 충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기준으로 경기권과 합쳐서 약 93만 마리, 거의 100만 마리에 육박하는 방류량을 보이는데요. 그 전년도도 경기도와 합쳤을 때 88만 마리를 봤을 때 한 5만 마리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워낙에 단위가 크다 보니까 미미한 수준의 증가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전북 같은 경우는 38만 마리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심지어 경남 같은 경우는 21년에 경남 사천에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6만 마리를 방류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22년도에는 경남에서는 방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쭈꾸미를 방류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황금어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장원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근데 이렇게 심지어 줄어든 곳도 있고 없어진 곳도 있는데 그럼 과연 이 20만 마리 이상이 어디서 늘어났느냐? 네, 바로 전남입니다. 무려 438%. 이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증가를 기록을 했고요. 와, 21년도에는 경남하고 비슷할 정도로 이거
해마라 싶을 정도로 살짝 8만 마리 정도를 방류했었는데 어떠한 연유인지 작년에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무려 35만 마리나 방류를 했다고 하고요. 전통적인 선상 낚시의 메카 군산을 필두로 한 전북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방류를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와, 쭈꾸미 낚시 전남 멀긴 한데 요즘 수도권 기준으로 군산까지 그래도 한번 가볼만 하잖아요. 서해안 타고 거기서 조금만 힘을 내서 가시면은 35만 마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내긴 좀 아쉽죠. 제가 조금 더 파봤습니다. 특히 이 전남에서 방류한 거는 조금 특이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먼저 대표적인 쭈갑의 메카 충남의 방류 지도예요. 보시는 것처럼 충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지역에다가 방류를 직접적으로 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위는 대부분 10만 마리예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당진과 화성 사이 20만 마리. 수도권에서 멀리 가기 싫으신 분들한테는 딱 좋은 선택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특이하게 외해와 만나는 곳에서는 방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반대로 이 안면도 안쪽 뭔가요 이거? 보령까지 이어지는 요 라인에만 거의 40만 마리가 투하된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심지어 어디를 나가지도 못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행선지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군산과 위쪽 서천 이쪽으로 해서 거의 30만 마리 이상 방류가 되었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0만 마리 단위로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좀 모여서 방류가 이루어진 것이 조금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다음 전남 쪽의 방류 지도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요. 제가 이쪽으로 시스템은 잘 모르지만 뭔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나가서 10만 마리 방류하면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이 끝나는 건데 여기는 해안선을 따라서 섬 단위로 무슨 3만 마리 단위로 흩뿌려 놨어요. 지역으로만 보더라도 여수부터 시작해서 고흥, 장흥, 완도, 진도, 신안, 무안, 한평까지 그냥 해안선을 다 덮어버렸죠. 물론 마리수가 3만, 4만 마리인 것은 아쉽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방류가 한 곳에다가 몰아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마리수를 넣는 것보다는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방팔방에다 방류하고 또 그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과정 자체는 더 큰 비용을 필요로 할 수 있으나 이런 식으로 좀 더 포인트가 다양화된다는 거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쭈꾸미 낚시인들이 이 서남해권을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좀 이런 지역 곳곳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매년 이렇게 꾸준히 많은 양을 방류한 게 아니라 많았다가 줄어들었다 작년에 이렇게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디 이러한 노력이 좀 가시적인 성과로 다가가고 이게 어느 정도 체질화가 된다면은 전국의 낚시인들한테는 이렇게 또 즐길 거리가 하나 더 생긴다라는 의미에서 좋은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조항을 어느 정도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진리이고 정답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정말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류량도 우리가 한 번쯤은 체크를 하고 고려해 볼 만한 요소가 분명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2020년 제가 참돔 낚시를 하면서 느꼈던 것처럼 방류량이 갑자기 큰 폭의 변곡점을 맞을 때 그것이 우리가 조항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쭈꾸미의 변곡점 전남에서 생긴 만큼 올해 전남에서 즐기는 쭈꾸미 낚시 어떠한 조항 내지는 어떠한 재미를 제공할지 좀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쭈꾸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낚시로 낚는 많은 어종들이 이렇게 지자체에 의해서 방류되고 관리되면서 어자원이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꼭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어기, 금지체장 잘 준수하시면서 이런 낚시의 재미 우리 후손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 건강한 바다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재밌고 안전한 낚시 즐기시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